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본 영상은 추세 기반형 투자 분석 영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내용은 별다른 큰 이슈 내용 보다는 스케줄 관련 내용과 그냥 짤짤한 소식 몇 가지 좀 전달해 드리는 시간으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또 휴무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저는 계속 영상이 올라오는 거 아시죠? 네. 또 뭐 이런 오해를 또 받을까봐 사전에 차단하고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가끔씩 제 영상이 늦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그 설정값을 다 넣어놨는데도 불구하고도 그 예약 그 영상에 있는 일정이 중간에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업데이트를 해도 자꾸 풀리는 건 어쩔 수 없는 뭐 구글에 따른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항상 영상을 꾸준하게 만들어 놓고 꾸준한 시간대에 업로드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너가 게을러져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제가 어떠한 문제점이나 어떠한 상황이 정말 맞지 못해서 하게 되면 커뮤니티에다가도 남기잖아요. 네, 오늘 또 부연 설명 너무 길어지면 또 안 좋아하시니까 스케줄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요. 드디어 보게 되면 애플데이가 열리게 됩니다. 애플데이에서에 따른 영향성이 이제 어디까지 나올 것인지 우리와 또 관계도가 있는 애플페이에 따른 이야기가 조금 더 확전판이 이루어질 것인지 이런 그리고 추가적인 신기술이라고 하면 블록체인 내용도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쯤 귀 기울이면서 들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충일 시즌하고 그 다음에 지준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정기 변경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정말 돈이 없긴 한가 봅니다. 중국 관광객의 국경 개방을 일부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6월 중에 국토부 5차 철도망 계획을 착수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또 가장 중요한 이번 주 지나가면 다음 주에 미국의 FMC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ECB BOJ 통화 정책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 잘 참고하셨다가 투자에 좀 잘 반영하시면서 하시길 바라겠고요. 과거에 이제 TMTG라는 코인이 있었습니다. 이게 코인으로 금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서 지난 뭐 거의 17년도 붐 때 한번 가장 인기가 끌었던 코인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게 코인 가격이 3배 이상 오를 것이다. 투자자들을 많이 이렇게 입담으로 꼬시기도 했습니다. 발행업체 임원은 지난달 사기 혐의로 징역 2년형을 받았고요. 또 여기에서도 추가적으로 내용을 보게 되면 투자자들이 대부분 거짓말이었다. 사업도 흉내낸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국내 거래소들은 더 마이다스 터치 골드라는 거래 지원을 서비스를 종료했고요. 지금 22년도 하반기 기준점으로 하루 거래량은 3조 원이고 코인 이용자 690만 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닌데 코인 투자한다라고 하면 이상한 프레임이 있어갖고 되게 안 좋게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너 그런 위험한 거 투자해? 뭐 이렇게 다들 보시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뭐 국민청원 같은 거 뭐 하나 올리면 제가 뭐 이상한 거 뭐 캠페인 활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 제발 좀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놓고 왜 이런 방향과 이런 정책으로 좀 갔냐? 우리 목소리 낼 땐 내야 되거든요. 여기서 가장 큰 차이점은 주식 하시는 분들과 코인 하시는 분들이 이게 단합심이 좀 부족합니다. 네,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상장 후 발행 업체가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으거나 시세 조정 세력과 결탁하기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인 관련 사기 피해액이 18년도 때부터 22년 말까지 해서 경찰청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게 되면요. 5조 2,941억 원 정도를
피해를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 내용에서 이제 댓글을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 여기에서도 꼴랑 진영 인형이냐, 상장시킨 코인 거래소도 한패 아니냐, 저건 모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말이지 라는 내용도 있기도 했습니다. 여기서도 더 마이너스 터치 골드의 추이를 보게 된다고 해도 엄청나게 급등을 보여주긴 했죠. 네. 뭐 최근에 있는데 이게 뭐 올랐다라고 보기가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불장일 때 올랐다라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게 되면 가격 추이를 보십시오. 0.000034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0.07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상장이 되어져 있으면 오르긴 오른다라는 걸 또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언제 또 아예 없어질 수도 있긴 합니다. 물론 거기 거래소에서 또 인출하기에는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 또 나올 수도 있죠. 대부분 저런 쪽은 뭐 듣보잡 코인이나 듣보잡 거래소나 뭐 이런 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트코인들은 이게 진짜 앞으로에 있는 프로젝트와 커뮤니티 활성화와 그리고 해당에 있는 그 CEO가 어느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발언을 하고 있는지, 우리를 농간하고 있는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잘 아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감싸준다고 해서 여러분들에 있는 돈이 다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객관화된 생각과 장점과 단점을 종합해서 여기다가 물을 타는 게 바람직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그냥 대형 코인이 올라갈 때 그 차익분을 보고 그때까지 살아 있었을 때 보는 형태에서 물을 타서 그때 대세 상승기 때 바짝 벌고 발짝 물 타고 회복되는 그 구간만큼만 먹고 빠지는 전략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것도 네가 뭘 아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반박시 다 여러분들 의견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연준의 정책에 따른 월가들의 생각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토글 AI 창업자는 5월 CPI 크게 둔화하지 않는 한 6월 금리 동결 불가능할 것 같다. 그리고 홈 리치 버그 파트너도 임금 둔화 영착륙 신호, 연준의 금리 동결 선물이 될 것 같다. 그리고 글로벌 X CIO가 일자리수 실업률 교착 6월에 금리 변동 확률 5대5인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트코인 활성 및 새로운 주소가 바닥을 쳤고 새로운 참가자들이 시장에 진입한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국내 NFT 메타 공주로 한때 가장 큰 파장을 이루었던 또 이 NFT 중에 하나였는데, 국내에서도 가장 큰 NFT였죠. 고릴라 대신 사자 쪽으로 방향을 바뀌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게 잘 될지 좀 보실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바이낸스 시장 점유율이 지난해 10월 이후 최저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과, 블러 소식으로는 예치 자산 규모가 1.6억 달러 돌파했고요. 중요 발표가 조만간에 있을 거라고 해당 트위터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직 안 나왔고요. 아무래도 새로운 토큰과 에어드랍 관련된 소식이 될 것 같다라는 주변 분위기 내용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국내 소식으로 가상자산 등록 관련 내용이 이번에 나왔는데요. 되게 웃깁니다. 네. 자, 기존 재산 신고 범위는 본인, 배우자, 직계손, 비속인데 왜 여야 합의에 이런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다. 관련 송금 주고받는 지갑 주소를 배우자 거라고 하면 그만이지 않냐라는 논란있는 거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눈속임이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거 했으니 그런가 보다 되게 여기도 깨끗하게 진행하려고 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잖아요. 네,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런 내용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절대적으로 저는 정치적인 성향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 그냥 모든 국회의원들이 둘 다 큰 양당에 있는 둘 다 적용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거 가지고 제발 딴지 걸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셀시우스 7억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 스테이킹 내용을 보게 된다고 하면 세계 최대 암호화폐 ETP 발행사 21 쉐어스가 애널리스트 톰 완스는 셀시우스가 남은 이더를 모두 스테이킹을 하면 셀시우스는 7번째로 예측 규모가 큰 이더 스테이커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도 파이낸스에서 8억 달러 상당의 스테이킹 이더를 상환하고 나머지 부분을 좀 했다라는 내용이 또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이 좀 괜찮고 가격 좀 나쁘지 않고 안정화 됐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박아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있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비트맥스 공동 창업자가 비트코인 올 3분기 4분기 강세장 시작 전망추이라고 해서요, 올해 3분기 말과 4분기 초 사이에 진정한 비트코인 강세장이 시작될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은행 시스템 부재를 위해 연준이 달러를 계속 찍어낼 거고 위험자산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글쎄요, 이게 부채 한도 협상가 나오면서 지금 동향을 보게 되면 돈을 흡수하는 형태로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 비트맥스 창업자에 따른 이런 발언에 있는 힘은 조금은 생각이 저는 좀 다릅니다. 네, 그 다음으로 6월의 주요 암호화폐 상승 일정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보게 되면 그냥 큰 내용들 몇 가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눈에 들어오는 게 솔라나 체인 마이그레이션이 6월 달에 예정이 있고요. 그리고 또 보게 되면 또 이오스 4.0 관련된 출시 내용이 또 눈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호라이즌 소식도 있네요.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잠깐 멈춰놓고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 바이고요. 지금 방향성 여전히 좀 미궁으로 흘러가고 있죠. 비트코인 조금 쉬어가고 있고, 말 그대로 도미넌스는 이제 약간 그나마 안도감 좀 가질 수 있을 만한 도미넌스가 조금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때 BRC20에 있는 가격 추이는 시총 추이와 덩달아서 조금 재미없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반면에 여기에서 이제 도미넌스가 많이 빠졌으니까 오히려 이쪽이 마켓 시장에서 과연 자금이 여기서 또 일단락되게 자금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스테이블 코인도 잠깐 볼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USDC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은 그래도 여기서 더 많이 빠져주지 않고 오히려 테더가 좀 빠져주었던 부분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돈이 좀 빠져나가지 않았냐, 오히려 이게 빠져나갔다라고 보기가 조금 애매하게 합니다. 요즘 뭐 홍콩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도 잠깐 나오고 있고, 홍콩 거래소 쪽을 좀 이렇게 좀 만지작 거리려고 하다 보니까 자금의 이동 부분과 그리고 개인 지갑 추이를 본다라고 하면 잠깐 꺾였다가 다시 올라가는 배경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좀 뭐 지금 뭐 신규에 있는 인원이 많이 뭐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돌고 있어요. 근데 홍콩 쪽이 일단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그쪽이 그냥 오픈되면서 약간 일시적으로 늘어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못해도 다음 주 때까지는 지켜보는 형태로 시장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민코인도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페페, 플로키 정도만 대표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전히 시장의 관심도를 뜨겁게 받고 나서 계속 내려가고 있고, 플로키 또 마찬가지로 잠깐 올라가는 척 하면서 다시 또 내려가고 있죠. 상장가 얼마 안 된 거 그냥 제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못해도 야, 나는 그래도 이런 걸로 민코인으로 마지막 설거지 정도를 좀 가져가고 싶다 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말에 얼추 좀 맞아 떨어질 수도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특정적으로 뭐 어떠한 뭐 진짜 언론 쪽에서 너무 세게 막 두들겨 맞는 그런 코인이 아니고서야는 이렇게 뭐 덴트 상당히 오래됐던 코인이잖아요. 이런 것도 보게 되면 21년도 때 주구장창 많이 올랐습니다. 진짜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잠깐 올라갔던 화력은 그 두 번째보다는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대부분 약간 유망이 있었던 코인들은 여기서 한 번 더 상을 더 내고 나서 내려갔죠. 오히려 민코인은 그게 조금 더 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어떤 기준점으로 볼 수가 있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낸스나 OK 정도나 뭐 이런 쪽 규모가 있는 코인에서 상장이 되어져 있는 민코인들은 그냥 상장 폐지가 안 된다고 하면 그래도 먹을 게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좀 주장을 내비치고 싶습니다. 사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전략적으로 내가 뭐 그냥 여기서 그냥 농사꾼처럼 뿌려놓을 거냐, 아니면 이런 것도 그냥 제끼고 나는 선택과 집중으로 그냥 대형주에 신경 안 쓰면서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면 그런 패턴도 맞긴 합니다. 선택은 자유이고 그거에 따른 책임도 여러분들에게 있고, 제 돈은 제가 지킨다고 했죠. 여러분들 돈도 여러분이 직접 지켜야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여기에서도 나왔죠. 투자자들,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항상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옳고 맞냐 틀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여기 이 영상에서도 뭐 제 영상 말고도 뭐 여러 가지 다 보시겠지만 영상 안에서도 그냥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부분만 편집해서 머릿속에 집어 넣을 건 넣고 나머지 건 다 버리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상을 볼 줄 아는 능력과 키우셔야지 나중에 투자할 때 이게 매수를 누를 수 있는 버튼에 있는 그 상황 판단 능력이 빨라지게 됩니다. 정보에 있는 양은 너무 많은데 정보에 있는 편집 부분을 자기 자체적으로 하지 못하는 능력을 갖고 있으면 이게 되게 매수할 때 시간도 상당히 타이밍이 중요한 거 아시죠? 이게 하루 있다가 그 다음에 사야 되겠다 하면 벌써 올랐네 이래 버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때 나왔던 영상에 있는 내용들을 다 보신 뒤에 그 다음에 편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고, 그 편집할 수 있는 능력에서도 강점과 약점, 그러니까 장단점을 분명하게 나뉘어서 정리를 하신 뒤에 그 중에 조금 더 장점이 더 많은지 조금 더 단점이 더 많은지 그걸 생각을 면밀하게 머릿속에서 정리를 한 뒤 그 다음에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시든 그런 선택을 하시는 힘을 키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